0대0의 킬스코어에서 젠지는 1000원을 앞서갑니다. 숨만 쉬어도 끝나있다는 젠지식 운영과 초비 라인전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미드는 기분 좋은 스타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리아나가 칼부시아를 봐주면서 와드까지 받고 미드에 복귀하느라 라인에 늦게 도착했었거든요. 오로라는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푸시를 잡아두었으니 오리는 받아먹는 구도가 나올 듯합니다. 역시나 조금씩 갉아먹히면서 불편한 모습인데 첫 귀환까진 오로라가 리드할 수 있는 매치업인 만큼 한동안 받아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초비는 마인드부터가 달랐습니다. 근거리를 지우면서 3렙 견적을 내는 동시에 오히려 앞무빙을 밟아주고 오로라의 스킬을 유도하는데요. 저세상 무빙으로 오로라 QE 스킬을 모두 회피해버리죠. 상대의 만화를 소모시키면서 우선 힘든 라인전을 정상화시켜 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거리 3마리가 타워에 박히면서 블루팀 미니언들이 3초 정도 안쪽에 머물다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을 추가해줬을 뿐인데 웨이브가 조금 더 안쪽에 형성되면서 안전한 파밍 환경을 만들었고 조금씩 라인전을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귀환에 성공한 초비는 앞라인을 잡고 딜교를 해줄 만큼 아까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네요. 어느새 CS는 역전이 됩니다. 근데 초비 포지션이 뭔가 일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공 위치를 뒤쪽 벽과 가까운 곳에 던져주고 다음 장면에서도 비슷한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한 뒤에 라인전을 진행하다가 전 상황과 똑같이 지형 앞쪽에 공을 던져서 라인전을 진행하는데요.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오로라 뒤에는 튀어나온 지형이 있어서 뒷 무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러 좁은 길목에 대각선 포지션을 유지하고 서로 거리가 좁혀진 상태에서 박터지게 싸우겠다 라는 의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케이지 안으로 끌고 왔다, 5대 궁 꽂았다의 느낌이겠네요. 저 긴 벽을 이탈하는 순간 미니언을 건들 수 없는 포지션이 돼버려서 아니 근데 방금 1mm 무빙 뭔가요? 지금부터 한 호흡으로 젠지의 운영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파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젠지는 첫 용을 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짜오의 핑화로 카이사가 용 치는 걸 체크하는데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젠지 바텀은 빠르게 귀환합니다. 상대가 용의 턴을 썼으니 라인 푸시가 느리다는 근거 하나와 지금 오고 있는 웨이브가 대포 라인이라는 근거 두 가지를 합친 귀환 타이밍이었죠. 그 사이 아래에 있던 짜오는 어느새 위쪽으로 회전해서 와드를 하나 던져주고 바이게를 챙겨줍니다. 여기서부터 템포가 더 빨라지는데 우선 코르키는 노련하게 집 타이밍을 잡은 만큼 라인을 모두 받아먹습니다. 그 사이 오리아나가 복귀하는 동안 방금 선턴을 잡은 뽀삐가 라인을 커버하면서 시간을 벌어줬고 알리도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 텔로 합류해서 라인을 받으려 하죠. 물론 사기친 뽀삐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수비하면서 초비의 도착 시간을 끝까지 벌어줍니다. 그렇게 라인을 걸어두는 한편 맵을 보시면 사이드 라이너는 귀신같이 귀한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아까 코르키가 선턴을 잡아둔 만큼 바텀 한 웨이브를 생으로 태워주네요. 동시에 뽀삐는 아껴둔 텔포를 활용해서 탑으로 일찍이 복귀합니다. 곧 유충 타이밍이라 전 라인이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그럼 정글을 또 봐야겠죠. 여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충을 바로 뛸 수 있게 위캠프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아래 중 어디로 붙어주느냐인데 50이 미드로 붙어주는 걸 아까 박아둔 와드로 체크한 짜오는 곧바로 50을 쫓아내주면서 강가를 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50은 다시 탑이라도 붙어서 카이사와 알리한테 힘을 실어봤지만 이것마저 캐니언이 저지해버리죠. 결국 젠지 바텀이 짜오의 힘을 이어받아주면서 푸시를 완료하고 강가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유충을 편하게 칠 환경을 만들어낸 젠지와는 다르게 50은 아래로 밀려나면서 다음 행동을 찾아봤지만 미드 시야는 먹혀있고 마지막 희망은 아래쪽 하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희망, 사이온이 와서 틀어 막아주네요. 너무 잘하지 않나요? 이게 한 호흡이었습니다. 사이온이 선푸시한 과정도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옵저빙에서 잡아주진 않았고 그래서인지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기인은 또 한 번 50을 막아주면서 유충 설계와 후대처를 완벽하게 보여준 젠지였습니다. 0대0 스코어를 가장 박진감 넘치게 플레이하는 두 팀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서커스 타임입니다. 용이 10초 남은 상황에 젠지는 바텀 암흑시야를 공략하면서 카이사 스펠을 빼뒀고 그동안 뽀삐는 상대의 길목을 틀어막아주네요. 주도권을 잡았으니 용을 버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T1은 빠르게 굴려야 하는 조합이라 이번 용을 맞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기인은 혹시라도 안배사의 텔 합류를 의식해 귀환을 끊어주네요. 사소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읽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여전히 오리는 주도권을 가진 채로 리드해줍니다. 오로라가 푸시를 위해 스킬을 써봤지만 압박이 너무 강해서 뒤로 쭉 밀려나는 상황에 탑도 점점 채굴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전 라인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성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 찌릿하면서 통한 게 있는지 양팀은 사이드 플레이를 거의 동시에 해줍니다.
먼저 젠지가 안배사를 쫓아봤지만 뚜벅이들로는 사기챔을 잡을 수 없었고 곧바로 T1이 오리아나를 노려봤지만 AI를 잡아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풀과 궁이 많이 소모된 걸 근거로 서로 전령 한타를 노렸습니다. 언제나 이 좁은 길목은 뚫기가 어려워 보이죠. 와드를 설치하고 알리가 유채화를 써가며 길을 열어주는데 이때 끝부시에 와드가 설치된 거라 뽀삐 위치를 놓치게 되면서 궁을 반응하지 못한 채 도란이 날아갑니다. 결국 전령은 젠지가 가져갔고 이 템포를 쭉 이어서 미드타워에 풀어줍니다. 미리 용쪽 포지션을 잡아두려는 오공을 아래로 쭉 밀어내면서 그 사이에 인원 공백이 생긴 1차 타워를 쉽게 가져가 주는데요. T1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알리는 아래쪽으로 돌아가지만 캐니언이 길목을 틀어 막아 카이사를 한 번 더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용으로 자리를 잡으러 내려가죠. T1은 불편합니다. 카이사는 합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배사는 뒷각을 노려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기인이 전담마크를 하고 있네요. 반면에 젠지는 C자를 먹어둔 상황, 주력 딜러인 카이사를 포지션 설정만으로 전작 이탈시키며 유리한 한타가 예상됩니다. 룰러는 용 버스트를 하면서 T1을 슬슬 모으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에 한타를 열려는 의도죠. 실제로 사이오는 용 대열에 합류한 반면 안배사는 시야가 없어 아직 먼 위치입니다. 그리고 드료 선수는 본인이 맞아본 그대로 와드시야 끝에서 모습을 숨긴 채 궁각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타는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구도만 봤을 땐 C자부시가 젠지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닭은 사실 T1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선을 기준으로 주거 침입한 룰러 초비와 그 3명을 지키는 탱커라인 3명입니다. 호흡이 거의 무도급인데 가장 앞에 있는 알리를 때리다가도 오로라가 선을 넘자마자 우리 집이야 하면서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젠지였습니다. 50이었거든요. 50이 와서 그래도 어떻게 다시 좀 그리고 카이사가 저 들어가는 순간 카이사에서 뽀삐 보는 흔들려 그림. 들어갑니다. 근데 회전격 이후에 나머지 데미지가 없죠. 예. 네, 라인맨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 T1 쪽에 돌파가 안 먹히는 그림이었습니다. 포탑에 그래도 보이를 실드. 버티네요. 이 코어에 인장 쌓인 오리 데미지에 클템님도 놀라시네요. 아예 뭐 간 정도로 불리. 아유. 와우. 그리고 제가 오. 아니 오리아나가 과성장을 해서 그래도 오리 궁이 빠진 걸 근거로 T1은 마지막 한타를 유도합니다. 물론 지금은 빠삐 혼자서 시야를 열 수 있을 만큼 격차가 꽤 나는 상황이지만요. 그리고 벽에 가까워서 앞에서 못 나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리고 다들 보셨을 뽀삐 샤라웃 한타로 게임은 마무리됩니다. 뭉쳐있지만 말자 딜러들. 용 뒤에 들어왔어. 용 뒤에 들어왔어. 나 봐줄래? 아 이거. 야 원숭이. 나이스. 아 마이씨. 근데 목표가 진짜 개사기다. 네, 사기인데요 이거? 2승 1패조 대진을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억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